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마지막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죠. 시험이 6월 15일 화요일 날 보면 되겠죠. 시간은 9시 30분 오전부터 12시 20분까지가 수업 시간이니까 이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다른 과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은 온라인으로 보는 거니까 제가 뭐 그 여러분들을 감독하지는 못하니까 각자 이제 그 답안은 뭐 모든 자료를 참조해서 작성하실 거라고 믿고 그 가능하다면 서로 간에 그 대화를 나누는 건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시험 문제는 그 9시 30분 6월 15일 9시 30분에 이 클래스에다가 그 탑재하도록 한다라고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9시 30분에 이 그 출석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출석 점검 한다 그래서 이 참석 못하신 분들 결석, 뭐 그때는 이제 그 시험 본 거 가지고 그 제출한 답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점검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분 동안 그 수업 그 시작하는 9시 30분부터 9시 50분 또는 그 30분 동안 20분에서 30분까지 그 제가 계속 웹엑스로 그 연결을 계속 연결 상태로 있을게요. 야, 이거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그 답안 작성은 그 각자 제가 답안지를 보통 드리지만 대면 수업에서는 각자 답안 용지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답안 제출은 이메일로 보내게 되겠죠. 이메일은 oh권 그리고 한서 ACKR로 된 대로 보내는데 이 촬영한 내용을 보내야 되니까 이 촬영한 건 우선 이제 그 선명하게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 각도가 잡힐 텐데 이걸 직사각형 모양으로 피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렌스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 있으니까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험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원래 그래픽스 분야가 굉장히 그 광범위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번 학기에 그리 많이 진도는 나가지 못했죠. 자, 먼저 저희 그 보게 되면 선, 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오픈GL 얘기를 조금 했는데 오픈GL에 대한 거는 뭐 실제 실습을 못했으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얘기하고 특히 선과 원을 그리는데 뭐 결정 변수 뭐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각형 내부를 채우는 게 있었죠. 그 채움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이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엔티 엘리아싱이라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 선을 그린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뭐 표현되는 걸 조금 더 일직선이 되도록 바꿔주는
이런 방식들, 엔티얼레싱이라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고 바로 전전 시간에 했던 이 절단이라고 하는 클리핑,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하게 되는 기하 변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가지고 오늘 한 것까지 시험 범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외에 따로 아직 생각이 안 나고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그때 이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도를 나갈게요. 기하 변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죠. 기하 변환에 대한 세 번째 거로 전 시간에 보게 되면 위치를 이동하는 거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크기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크기 조절하게 되면 좌표가 만들어져야 되죠. 새로운 좌표. 이 새로운 좌표는 뭐를 이용하냐면 행렬 곱셈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이 행렬 곱셈인데 뭐하고의 행렬 곱셈이냐면 이 변환하기 위한 변환 행렬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원 좌표가 있겠죠. 그래서 원 좌표를 새로운 좌표로 이렇게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거를 꼭 덧셈으로 나타내지 않고 곱셈으로 나타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있었죠. 참고로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만드는데 원래 이동을 tx, ty만큼 이동하고 원래 좌표가 이 x하고 y였다라고 한다. 자, 이건 덧셈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곱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 자, 이렇게 생긴 제 좌표 변환, 변환 행렬인데 변환 행렬은 2차원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서 한 차원을 더 추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x라고 하는 거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0tx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01,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01ty, 그다음에 0001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차원, 한 개의 차원, 이 차원을 갖다가 늘린다라고는 늘린 것으로 표현하게 되죠. 변환 행렬의 경우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 시간에 수업에 얘기했던 것이고 오늘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해서 이 첫 번째 크기를 균등하게 이제 크기를 늘리는 수가 있겠죠. 이제 확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의 X축, Y축, Z축이 있고 여기 P라는 좌표가 있다라고 보죠. 여기에 이렇게 생긴 밑에 뭐 이렇게 생긴 이 사각뿔이 있다라고 하자 이거죠. 이걸 갖다가 확대를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P 프라임이라고 하는 좌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X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습에 나타났다 이제 확대하는 거 또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균등 크기 조절이다라고 한다면 이 차등 크기 조절도 가능하겠죠. 일부분만 늘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의 이 모습에 보게 되면 Y축 것만 늘려서 길이를 갖다 이렇게 세로로 여기 Y축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가로로 좀 더 늘려서 뭉퉁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식의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 이 변환 행렬을 이용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새로운 좌표를 만들 거고 원래 좌표가 있고 여기에 변환하기 위한 크기 조절에 대한 이걸 갖다 스케일이라고 하니까 S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새로운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변환 행렬에 대한 S가 있고 원래 좌표 X, Y, Z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1. 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냐. 얘 곱하는 거니까 이 x에다가 두 배만큼 늘려줘야 되겠죠. x 그 좌표가 1이었으면 2로, 3이었으면 6으로 그런 식으로 늘렸다 두 배를 했다면 늘리는 만큼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y에 해당되는 거나 이거 z에 해당되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는 Y축에 해당되는 좌표를 늘려야 되겠죠. 세 번째 쪽은 Z축에 해당되는 좌표 값을 늘려야 되겠고, 마지막은 1이라고 하는 걸 산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S의 X는 X축 방향의 배열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 배열이 있고, 이 Y는 Y축 방향의 배열이 될 테고, SG는 Z축 방향의 이 배열이 된다 하죠. 자, 이 경을 보게 되면 1보다 크면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1보다 작으면 축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저희 SX, SY, SZ가 모두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균등하게 이 크기를 갖다가 조절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크기를 확대했다든지 축소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타낼 때 쓰면 되겠고, 아까 저희 차등 크기로서 Y축에 해당되는 것만 늘리겠다 그러면 S의 Y 해당되는 거에 배열을 조절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Z축으로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SZ라고 하는 이 배열에 해당되는 숫자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이 전단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걸 쉬어링이다라고 불러요. 자, 쉬어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일부에 한쪽 방향으로 밀어낸 거죠. 방향으로 밀어낸 모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육면체에 해당되는 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쪽을 이 Y축이 될 테고 이렇게 해서 X축, 그다음에 이쪽으로 Z축. 자,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그러고 요 점의 좌표를 Q라고 해보자. 알겠죠? 그랬을 때 이쪽 방향 위쪽을 가지고 밀었어요. 이렇게 위를 가지고 밀었더니 어떤 모습이 됐나 보니까 이렇게 밀려서 여기가 좀 찌그러진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축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Y축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X축이 되고 Z축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의 모습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P가 뭘로 변하면 P 프라임으로 그다음에 Q와 이 Q 프라임은 동일한 이런 형태로 됐다라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좌표는 원래 X좌표에다가 2차원만 따진다고 한다면 이 Y축으로 변한 변환값에 대한 을 곱해 준 거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Y좌표에다가 X의 쉐어링한 거를 곱해 준 걸 집어넣는다. 따라서 전체 P'이라고 하는 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P라고 하는 좌표에다가 변환 행렬을 곱해 주죠. 이 변환 행렬 쉐어링을 SH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거의 이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 그다음에 z 프라임, 그리고 마지막 1 하나 더 추가한다 그랬죠. 이유는 행렬 곱셈으로 변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차원이 더 늘어난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좌표는 x, y, z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바꾼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x에다가 그 다음에 더해줘야 되니까 어떤 걸 곱해주냐면 y축으로 시어링한 값.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는 y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x축으로 시어링한 값 여기가 1이 될 테고 0. 자, 나머지 z축으로는 변화가 없고 마지막은 1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다. 이렇게 한 행렬이 찾아지는 거죠. 이게 전단 행렬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우리 많이 사용하는 이 편집하는 거나 그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반사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쓰죠. 거울에 비친 모습 이렇게 된 거다. 또 2차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x하고 y축으로 돼 있고 이 점의 좌표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자. 그럼 x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디로 바뀌냐면 이 이쪽으로 바뀌게 되죠. 자, x축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사를 시키게 되면 이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 y 좌표가 바뀌었어요. 또 하나 이번에는 x하고 y축 중에 이번엔 여기 있는 점을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대응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 y축 기준이 되는 거죠. 이랬더니 어떤 좌표가 바뀌었냐면 x축 좌표, x좌표가 변경되었다. 뭘로 변경되었냐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었죠. 여기서처럼 또는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3차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2차원에서 보면 x축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 하나 있고 y축 기준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고 또는 원점에 대응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x축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y축 기준이 있고 이 원점에 대한 기준으로 반사시켜 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반사를 하기 위한 변환 행렬 어떻게 2차원 좌표에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축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차원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고 하나 더 늘리죠. 여기는 원래 좌표는 x, y고 하나 더 추가한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x축일 때는 y 좌표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따라서 0, 1, 0, 0이 되죠. 그래서 x 프라임은 x라고 하는 걸로 변환이 되고 y 좌표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0,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머지는 이렇게 바뀌 요거 하나 바뀌는 거죠. x축 기준일 때는 y 좌표만 마이너스 1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x좌표만 이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 0. 그리고 0, 1, 0,
0, 0, 1 똑같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원점에 대해서 반사. 이제 이거 다 반사예요. 그럼 반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원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원점에 대한 반사를 보게 되면 이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원점이죠.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이 P라고 하는 좌표가 이렇게 해서 X축으로 갈 수도 있고 Y축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순서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원점에 해당되는 거는 원점에 변환된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x, y, z라고 하는 거에 먼저 x로서의 x축 기준으로서의 변환. 그래서 여기가 x축 기준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이 변환해 주면 되겠다. 자, 여기 좀 잘못 크기가 안 맞아서 이거 다시 좀 정리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축 기준으로 변하는 y좌표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y좌표 값을 그래서 100, 0, 마이너스 10, 001 그리고 이걸 다시 y축을 기준으로 하니까 x값에 해당되는 거에다 음수로 바꾸면 되죠. 자, 음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된다. 자,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 두 개 행렬에다가 이 그 xy라고 하는 좌표값을 하게 되면 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0,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 0, 1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래서 x축에 해당되는 것도 그 x좌표를 마이너스 1을 곱하고 y좌표 값도 마이너스 1을 곱한 새로운 좌표 값을 얻으면 다시 그게 원점에 해당되는 대칭 그 좌표 값이 산출된다. 자, 그럼 모든 이런 경우가 한 가지만 하는 경우가 없죠. 반사도 하고 크기도 저희 조정하고 회전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통틀어서 복합 변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복합 변환은 어떤 방법을 하느냐? 요거까지 하면 이제 이 그 변환에 대한 얘기는 끝나겠습니다. 자, 복합 변환인데 이 복합 변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그 크기를 갖다가 먼저 조절해 주려고 그래요. 크기 변경. 이걸 S1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이 회전을 해요. 이걸 로테이션이다 R1. 그리고 이 크기 조절을 다시 한다. 다음에 크기 조절해서 S2라고 하는 크기 조절하고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이 그 새로운 좌표 P 프라임은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러죠. 그리고 원래 이 그 좌표가 있고 이때 변환한 행렬은 이 관계식 다시 말해서 이때 관계식은 이 그 작업이 가해지는 이 그 역순으로 이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크기 조절이 제일 나중에 그 들어가는 거니까 먼저 저희 그 크기 조절에 해당되는 걸 여기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는 로테이션 해주는 거니까 R1이라고 하는 변환 행렬을 곱해주게 될 테고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주는 걸 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이렇게 계산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관계식은 이 크기 조절해야 되는 것부터 왼쪽에서 차례대로 써주고 맨 마지막에 P라고 하는 원 좌표값을 추가해 주면 되겠다. 자, 이상으로 저희 그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그 하지 못한 부분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못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스플린이라고 하는 이거 곡선 그리는 부분들도 얘기를 못했어요. 뭐 이런 저기 점이 따르면 이렇게 생기는 곡선을 그린다든지 뭐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곡선거에 그리기 위한 이 그 설명을 좀 드리지 못했고 또 3차원에서의 그 투영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은면이라고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과가 있고 여기 물체가 3차원의 이런 물체에 따르면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노란색의 부분 하나는 이게 그 앞에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동그란 또 사과 부분이 가려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또 그림자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있죠. 요거에 대한 것까지 하게 되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어느 정도는 됐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공이 통통통 이렇게 뛰었다. 이게 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물리학의 어떤 원칙 하에서 동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물리학의 어떤 공식이 적용될 거고 그리고 그때 좌표 변환 또는 공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모습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더 그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3차원을 나타내는 3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다 해서 그 컴퓨터 그래픽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사용될 텐데 요거에 대해서 는 다 하지 못하고 아주 맛배기 부분에 해당되는 2차원의 이런 걸 이제 프리미티브의 어떤 그 그래픽 도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그다음에 선, 점, 그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좀 더 활용해서 엔티 엘리어싱에서 좀 더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실제 모습에 가깝게 라이스터 그 모니터에 맞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수업을 하고 더욱이 실습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이 되시면 오픈GL이라고 하는 도구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 오픈GL을 이용해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해야 되는 알고리즘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음 주 화요일 9시 반부터 시험을 보도록 하고 답안은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 뭐 그런 것들은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추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 촬영한 결과 보내주시고 답안은 가능하다면 좀 하얀 종이에 써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좀 밝은 데서 사진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고 한 중간 정도 보통 저희가 보게 되면 이 컴퓨터 그래픽스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수업에서 그 정도밖에 수업을 못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난 그래픽스에 대해서 이, 다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그래픽스에서의 핵심 부분은 행렬 계산처럼 하는 이 수학적인 배경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학기 수업 하는 건 끝나고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뵐 수 있으면 한번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